7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 잘못 받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병원에서 이것도 확인해보자, 저것도 검사해보자 하면서 검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셨던 적 말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박영수 할아버지가 딱 그러셨습니다. 75세의 박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에 자신 있으셔서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으시던 분이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는 정말 모범적인 어르신이셨죠. 그런데 작년 가을 정기 건강검진에서 심전도에 작은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혹시 모르니 CT 한번 찍어보자고. CT를 찍었더니 또 뭔가 애매모호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그러자 그럼 혈관 조영술까지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멀쩡하셨습니다. 가슴도 안 아프고 숨도 안 차고 계단도 잘 오르내리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지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결국 혈관 조영술까지 받으셨는데 시술 중에 혈관이 찢어지는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응급으로 스텐트를 넣게 됐고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검사를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검사를 받으시다가 오히려 큰 병을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런 과잉 검진의 위험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검사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노인분들의 척추 MRI를 찍어보면 80%에서 디스크 퇴행이 발견됩니다. 10분 중 8분 꼴이죠. 그런데 이게 통증의 원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그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변화랍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MRI 사진을 보면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신경을 누르고 있다, 이런 소견이 나오면 환자분도 불안하시고 의사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결국 수술대에 오르시게 되는 거죠. 사실은 수술이 필요 없는 분들이 수술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75세 이후에 절대 받으시면 안 되는 검사 5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대신 진짜 돈 쓰셔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불필요한 검사로 고생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지금부터 75세 이후에 하시면 안 되는 검사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증상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노인분들 중 50%는 소변에 세균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사시는 여성 어르신들도 10명 중 2명은 소변에서 세균이 검출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아프십니까? 아닙니다. 열도 없고 소변 볼 때 아프지도 않고 옆구리도 안 아픕니다. 이걸 별표 무증상 세균요 별표라고 합니다. 세균은 있는데 증상은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점막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은 얌전하게 있습니다. 나쁜 짓을 안 해요. 문제는 뭐냐?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세균이 나왔다고 하면 의사도 환자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있던 얌전한 세균은 죽고 항생제의 끄떡없는 내성균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중에 진짜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에 걸렸을 때 항생제가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38도 이상 고열이 나거나 옆구리가 아프지 않으면 소변 검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두 번째, 무증상 심전도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바로 이것 때문에 고생하셨죠.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심전도를 찍으면 뭔가 이상한 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조금 커졌다거나
파형이 조금 변했다거나 하는 소견들이죠. 이게 바로 노화입니다. 심장도 나이를 먹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심장 근육도 조금씩 변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지에는 비정상이라고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그럼 의사는 혹시 모르니까 CT 찍어보자고 합니다. CT 찍으면 또 뭔가 애매한 게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혈관 조향술까지 가게 됩니다. 혈관 조향술은 다리나 팔 혈관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심장 혈관까지 올려보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이 찢어질 수도 있고 조량제 때문에 콩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지 않으면 심전도 검사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단순 요통의 척추 MRI입니다.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서 MRI 찍어보자고 합니다. MRI 찍으면 80%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 소견이 나옵니다. 디스크 퇴행, 디스크 탈출 이런 용어들이 쓰이죠. 이게 바로 허리의 주름살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척추에도 주름이 생깁니다. 디스크라는 쿠션이 나이가 들면 물기가 빠지면서 납작해지고 가끔 옆으로 삐죽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환자분도 겁이 나고 의사도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디스크가 통증의 원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MRI를 찍어봐도 80%에서 디스크 이상이 발견됩니다. 즉, MRI 소견과 통증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소변이나 대변을 못 가리거나 하는 심각한 신경 증상이 없으면 MRI를 찍지 말라는 게 권고입니다. 단순 요통은 운동과 물리치료로 충분히 좋아집니다. 네 번째, 75세 이상의 전립선 검사입니다. PSA라는 피검사죠.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에서는 75세 이상 남성에게 별표 D등급 별표를 줬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전립선암은 별표 거북이 암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천천히 자라서 암이 있어도 평생 증상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남성분들이 다른 이유로 돌아가셨을 때 부검을 해보면 3명 중 1명 정도는 전립선에 암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모르고 사신 거죠. 문제는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면 수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립선 수술을 받으면 5명 중 1명은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합니다. 요실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3명 중 2명은 성기능을 잃습니다. 10년 생존을 비교해보면 검사받은 그룹과 안 받은 그룹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검사받은 그룹이 삶의 질은 더 떨어집니다. 5번째, 75세 이상의 대장 내시경입니다.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데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75세에 발견된 용종이 90세가 되어서야 암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다른 이유로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장 내시경의 합병증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장이 찢어지는 천공, 출혈, 검사 중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 이런 위험이 큽니다. 준비 과정에서 물을 많이 마시고 설사약을 먹는 것도 노인에게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검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순한 병을 찾아내서 환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별표, 과잉 진단 별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검사가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별표, 폭포수 효과 별표로 검사를 낳고 결국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제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그 검사들을 안 받았을 텐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박영수 할아버지가 제게 정확히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검사를 안 받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냐는 거죠. 제가 박영수 할아버지께 가장 먼저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의사에게 던져야 할 3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만 하셔도 불필요한 검사의 90%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검사로 발견된 병을 치료하면 제가 기대 수명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75세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12년입니다. 전립선암 치료를 받아봤자 10년 생존율이 똑같다면 치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수술 부작용으로 삶의 질만 떨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이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80세에 콜레스테롤 약을 시작하면 효과를 보기도 전에 다른 이유로 돌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약은 계속 드셔야 하는데 부작용만 겪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늦지 않습니다. 대장암도 전립선암도 천천히 자랍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굳이 증상도 없는데 미리 찾아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3가지 질문을 수첩에 적어서 병원 갈 때마다 들고 다니십니다. 의사가 검사를 권하면 이 질문들을 하나씩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사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레드 플래그, 즉 경고 신호라고 부릅니다. 소변 검사는 언제 해야 하느냐? 38도 이상 고열이 나고 옆구리가 아플 때입니다. 이건 신우신염 가능성이 높으니 바로 검사하고 항생제 써야 합니다. 심전도는 언제 필요하냐? 가슴이 조이는 것처럼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날 때입니다. 이건 심근경색 가능성이 있으니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척추 MRI는 언제 찍어야 하느냐?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 힘들거나 소변이나 대변을 못 가릴 때입니다. 이건 신경이 심하게 눌린 거니까 빨리 검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언제 필요하냐? 목에 혹이 만져질 때입니다. 만져지지도 않는데 초음파 찍으면 5mm 작은 결절들이 수두로 나옵니다. 평생 증상 없을 것들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검사하세요. 증상이 없으면 검사하지 마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검사 대신 뭘 해야 하느냐? 진짜 돈 쓰셔야 할 곳이 어디냐?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계란 2개 드세요. 계란 2개면 단백질이 12g입니다. 여기에 우유 한 잔 더하면 20g이 넘습니다. 노인의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MRI 찍을 돈으로 계란 사드세요. 하루 20분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20분만 걸어도 사망률이 확 떨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전혀 안 걷는 사람에 비해 하루 20분 걷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사람을 만나세요. 강로당이든 복지관이든 교회든 절이든 상관없습니다. 고립이 흡연만큼 해롭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더 빨리 돌아가시는 이유가 사회적 고립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필수 백신입니다. 혹시 싱글릭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기존 백신은 예방률이 50% 정도였는데 싱글릭스는 무려 별표 97% 별표입니다. 50세 이상 성인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97.2%의 예방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70대는 91%, 80세 이상도 91%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10년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기존 생백신은 면역력 떨어진 분들은 못 맞는데 싱글릭스는 사백신이라서 암 환자, 당뇨 환자,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들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걸리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옷만 스쳐도 아프고 신경통이 평생 갑니다. MRI 한 번 찍는 돈이면 싱글릭스 맞을 수 있습니다. 폐렴 백신도 꼭 맞으세요.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노년층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폐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 꼭 해야 할 검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 검사입니다. 특히 담배 피우셨던 65세에서 75세 남성분들은 꼭 한 번 검사하세요. 복부 대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방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다가 터지는 순간 급사합니다. 그런데 초음파로 미리 발견하면 수술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정상이면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이상이 있으면 추적 관찰하면 됩니다. 시한폭탄을 미리 찾아내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검사 대신 계란 드시고 걸으시고 사람 만나세요. 그리고 싱글릭스 맞으세요. 이게 진짜 건강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세요. 더 유익하고 현명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그 뒤로 어떻게 사시냐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6개월째 실천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째 진료실을 찾으시는데 올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시는 걸 보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할아버지가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하루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십니다. 그리고 계란 2개를 삶아서 드세요. 여기에 우유 한 잔을 더합니다. 이것만으로 단백질 30g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드셨는데 이제는 계란과 우유가 먼저입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걸 아신 거죠. 아침 식사 후 30분 있다가 9시쯤 산책 나가십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20분 걷습니다. 빠르게 걸으려고 애쓰지 않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주변 풍경 보면서 걸으십니다. 산책하면서 아는 이웃분들 만나면 인사하고 몇 마디 나누십니다. 이게 운동이자 사회적 교류입니다. 점심은 평소대로 드십니다. 특별히 제한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꼭 드십니다. 점심 먹고 나서 10분 정도 낮잠을 주무십니다. 길게 주무시면 밤에 못 주무시니까 타이머를 맞춰 놓고 딱 10분만 눈을 붙이신답니다. 이게 오후 컨디션을 확 살려준다고 하세요. 저녁 6시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팔 돌리기, 다리 펴기, 목 돌리기 이런 거 5분이면 됩니다. 유튜브 보면서 따라 하신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경로당에 가십니다. 거기서 친구분들 만나서 화투도 치시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죠. 이게 박영수 할아버지의 하루입니다. 거창하지 않죠? 계란 2개, 20분 걷기, 사람 만나기, 이 3가지만 지키시는 겁니다. MRI 찍고 대장 내시경하고 이런 거 전혀 안 하십니다. 그런데 6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체중도 유지되고 기운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검진 때마다 또 뭐가 나오면 어쩌지? 하고 조마조마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작년에 대장 내시경 했는데 올해도 해야 하나요? 75세 이상이시고 지난 검사에서 용종이 없었다면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 권고가 그렇습니다. 이미 한 번 검사에서 깨끗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약 작은 용종을 떼어내셨다면 의사 선생님이 3년 후에 다시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80세 넘으셨는데 지병도 있으시면 굳이 추적 검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의사에게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 검사가 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고? 2번째 질문. 조스타박스 맞았는데 싱글릭스도 맞아야 하나요? 네, 맞으셔야 합니다. 조스타박스는 기존 생백신인데 예방률이 50% 정도입니다. 70세 이상은 40%로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싱글릭스는 97%입니다. 80세 이상도 91%를 유지합니다. 미국 CDC에서도 권고합니다. 기존에 조스타박스 맞으신 분들도 싱글릭스 다시 맞으라고. 싱글릭스는 2개월 간격으로 2번 맞아야 합니다. 비용은 병원마다 다른데 1회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2번 맞으면 50만 원에서 60만 원이죠.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걸리면 치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값, 신경치료, 통증치료 다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게다가 신경통이 평생 갑니다. 예방이 훨씬 싸고 확실합니다. MRI 한 번 찍는 비용이 50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MRI 찍는 대신 싱글릭스 맞으세요. 어느 게 더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3번째 질문. 증상 없어도 정기 건강검진은 받아야 하지 않나요? 기본 검사는 필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건 체크하셔야죠. 1년에 한 번 정도 피 검사하고 혈압 재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증상도 없는데 CT, MRI, 내시경 같은 정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종합검진 패키지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찍는 거 있잖아요. 뇌 CT, 폐 CT, 복부 CT, 대장 내시경, 이 내시경, 갑상선 초음파 이런 거 다 포함된 거. 75세 이상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검사 많이 받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 받다가 합병증 생기고 불필요한 수술 받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만 체크하세요. 그리고 증상 생기면 그때 검사하세요.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이해되셨다면 댓글에 이해 2글자, 실천하실 분은 실천 2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같은 고민하시는 다른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75세 이후 증상 없는 검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증상 소변 검사, 무증상 심전도, 단순 요통의 척추 MRI, 75세 이상의 전립선 검사, 75세 이상의 대장 내시경 이 5가지는 하지 마세요. 폭포수 효과로 검사를 낳고 결국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의사에게 3가지 질문하고 레드 플래그 있을 때만 검사하세요. 이 검사가 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증상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은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고랄, 심한 통증, 신경 증상 이런 경고 신호가 있을 때만 검사하세요. 셋째, MRI 찍을 돈으로 싱글릭스 맞고 계란 드시고 걸으세요. 매일 계란 2개로 단백질 챙기시고 하루 20분 걸으시고 일주일에 2-3번 사람 만나세요. 그리고 싱글릭스 백신 꼭 맞으세요. 이게 진짜 건강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검사하자고 하면 예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증상도 없는데 검사를 권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불필요한 검사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 시간과 돈을 쓰세요. 좋은 음식 드시고 햇볕 쬐면서 걸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세요. 검사 결과지에 적힌 숫자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현명하게 사십시오.